욕할 수도 있는데 너도 집이 있다며. 하루속히 끌어내려가 국가 안정화 시켜야죠. 진짜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채널인가? 게시판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시작한 컨텐츠인데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근데 이거 욕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제목은 무주택 락이들아 부동산의 성질에 대해 이해를 해라. 락이가 뭐야? 락이가 뭐예요? 하락을 주장하는 하락. 부동산은 한 번 사면 보유기간이 길어. 그리고 하락기가 와도 실거주하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그냥 살면서 대출금을 갚으면 버팀. 니들이 원하는 폭락기는 22년 말에 이미 금리 폭등으로 인해 왔었고 당시 다주택자들은 역전세 매물 대부분 금매로 처분하여서 20-30% 폭락이 왔었던 거임. 지금 투자자들이 더 적고 그 자산들이 똘똘한 채로 이동했기 때문에 서울 상급지 부동산은 더 오른 거야. 니들이 주장하는 빚이 몇백조 원이 수요가 없다더니 매물이 넘친다더니 인구가 줄어든다더니 개소리를 해대면서 주요 입지 부동산 전고점 돌파하면서 오른 건 왜 이양 물고 모른 척하냐. 경기 힘들어서 집값 떨어질 거야. 인구 때문에 집값 떨어질 거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하지 말고 현실을 봐라. 싼 곳은 계속 떨어질 거고 비싼 곳은 계속 오르고 애매한 곳은 계속 그 가격이 머물러 있단다. 아, 이분 부동산 투자 고수신가 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금리 막 오르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약간 살게끔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너무 셌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은 아파트나 저기 건물이랑 똑같은데 중심지는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외 지역은 누가 사주길 바라는 지역도 많다 보니까 이분은 되게 똑똑하신데 입이 좀 거칠시긴 하네. 이런 걸 본다고 막 조급하게 사지는 않은. 이런 걸 뭐하러 써? 영끌했어? 오르고 말고 그냥 살면 되잖아. 아, 나 이 악플러들 진짜. 아, 저한테도 유튜브에다가 2025년도에 양극화 올 거다 제가 말했더니 이런 영상 뭐하러 찍냐고 왜 홍보하냐고 그러길래 그럼 너는 댓글을 왜 쓰냐. 자기 생각 쓰려고 만든 채널 만든 거잖아. 근데 왜 쓰냐고 하면 뭐라고 해. 보통 이런 애들 노도강보다 못한 경기도 어딘가 아파트 한 채 있던데 그러면 무태기보다 영생 하드 모델일 듯. 뭐 이거는 인증이 안 되니까. 근데 경기도 어딘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이런 글 안 쓰겠죠. 모를 테니까 이 분위기를. 이분이 싸움을 잘하시네 글로. 그렇긴 네가 무태기 같은데. 똑같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서울 상급지 부동산 분위기 좀 심상치 않은데 주말에 잔금 치르러 부동산 갔는데 12월 거래가 없다가 지금 1월 거래가 엄청 된다고 함. 뉴스 믿으면 안 된다고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른 듯. 그냥 참고들 하시길. 안 믿기면 부동산 가봐. 이분은 그래도 좀 약간 눈치를 좀 보셨네. 또 글만 보고 안 믿는다고 하지 말고 부동산 한번 가보라고. 댓글로 악플 달면 상처받으니까 부동산 가봐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죠. 상급지가 어디 동네? 토호제 걸린 지역. 그래도 당연히 토지에 걸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고 생각해서 토지거래 허가로 이제 묶은 거죠. 예, 이런 데는 상급지죠. 근데 똑같은 얘기, 상급지는 많이들 봐요. 이거는 뭐 앞에 내용과 같은 건데 앞에 부분은 약간 매운맛이면 이분은 약간 부드러운 맛이네요. 예. 집 사기 vs 주식. 근데 이거는 안 봐도 좀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전세가 거의 끝나가서 집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전월세를 다시 살 것이냐 기로에 서 있어. 그렇지, 기로에 서 있겠지. 보통이라면 여기서 집을 사는 게 맞는데 그렇지, 보통이면 맞지. 내가 사는 곳이 부산이라 지방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식 시작하고 지난 5년간 공부한 건 미국 주식뿐이라 다른 자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더 망설여짐.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 위험한 주식을 올인하자는 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적립식 투자로 계속 모아놨던 타입이라 이대로 계속 하던 방식을 고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한 채는 진리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 블라인드라면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다. 여기 투표를 했어요. 여기 투표를 하면은 투표 결과 보이겠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집 한 채는 일단 사두고 봐라. 두 번째는 계속 하던 방식대로 주식을 한다. 집 한 채를 사라고 하는 게 65%.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은 저희한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주식 막 오르면 그날은 기쁘지. 근데 그날은 기쁜데 이게 막 떨어지고 그러면 약간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막 도망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주식을 막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좋은데 하다 보면 이게 막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주식을 영원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주식하세요. 주식, 그 5년 주식 평균 수익률 월등하면 주식해야죠. 지방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월세 살고 주식하면은 회사 일도 열심히 안 하게 될 테고 피폐해질 것 같은데. 금매는 어디서 구해?
하나은행이야? 부동산에서 구하지 뭐 어디서 구해? 뭐 금융 어디 뭐 당근에서 구하려고? 무슨 뭐 당근에 올린다며? 당근에 금매가 있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노원 생각 중이고 다들 금매 많을 거 사라는데 네 군데 가도 내부 매물보다 더 비싸네. 경매를 말하는 건가? 뭐 금매는 어디 있는 거임? 아주머니나 실장님이나 저 사장님한테 저 여기 집을 꼭 사고 싶어요. 금매물 나오면 계약금 바로 쏠 테니까 바로 쏠 준비돼 있으니까 무조건 전화 달라고. 밤이고 새벽이고 뭐 휴일이고 상관없이 전화 달라고. 그래야지 주는 거야. 그 아파트 단지에도 부동산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거 경쟁이거든. 금매는 어디서 구하기는 열정으로 구하는 발품 팔아서. 여기 밑에 써있네. 발품 팔아야지 겨우 네 군데 도 얻으려고 그러냐. 그렇지. 여러 군데 가야지. 아니, 이분 되게 검찰청산이시네. 아파트 현지 시세가 8억이고 너가 생각하는 금매 가격이 7이면 7억 금매 때문에 꼭 연락달라고 바로 계약금 쏘겠다 전번 주고 나오면 돼. 이거야. 진짜 완전 이게 진짜 알려주는 거.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줘.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이거 불나는데. 파리쿡이라는 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환율이 1,800원까지 치솟으면 아파트는 당장 어찌 되나요? 이건 미국 금리 인하와는 다른 문제인데 그럼 아파트 오르나요 내리나요? 저도 집은 있는데 80% 연끌까지 한 사람들은 어찌 될지 궁금해요. 이참에 부동산 만시창이로 끝장났으면 좋겠는데? 너도 집이 있다며. 집이 요즘 뭐 잘못 샀나 보네 집을. 그 환율 1,800원이 올까요? 그렇게는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이분은 신부가 못됐네. 자기 집도 갖고 있으면서 그래. 집을 잘못 샀나 봐. 근데 그런 것 같아. 나도 그 작년에 이제 주식을 사갖고 이득 보고 다 팔았거든요. 다 팔고 올해 다른 종목 좀 해볼까 하고 봤는데 좀 연초에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좀 폭락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거죠. 누군가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하루속히 끌어내려가 국가 안정화 시켜야죠. 네, 넘어갈게요. 부동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탐욕이 곧 망부병이라고 하죠. 그러니 그 부동산이 폭삭 망해버려야죠. 거기에만 목매면 성공한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진짜. 반토막료. 채널인가? 게시판인가? 아, 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어떡하지? 나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수도권 부동산이 오를 것 같은 이유. 흥미진진한데. 글로벌 통화량 증가 추세. 그렇지. 금리 인하 추세, 대출 풀림. 대출 다시 잠궜는데 수요가 더 누르기 힘듦. 다주택자는 이미 눌렀고 신축 분양 무순위 완판 분위기. 26년, 27년 공급 최악 수준은 낮음. 공급이 낮다고는 하더라고요. 제 아파트도 재건축이에요. 근데 제가 2015년도에 샀는데 그때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5년 뒤면 재건축 된다. 지금 뭐 10년 됐네. 참 접근 방식이 다양하네요. 그래프를 잘 봐요. 막 그 통화량 뭐 이렇게 보고 하시는데 거시지표잖아요, 거시. 통화량 거시지표예요. 그래서 이걸로 다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통화량이 줄어들면 뭐 화폐가치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이제 금리 못 내리고 뭐 환율 올라가는 거 봐야 될 때는데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죠. 그냥 양극화 심하지 애매한데 이제 오르기 힘든. 그렇죠. 이제 수도권은 양극화가 좀 심화되긴 하겠지만 오르는 거가 이제 좀 더디긴 하겠죠. 수도권이 아니라 핵심 부동산이 오르는 거지. 맞아요. 뿜뿌 포럼입니다. 뿜뿌 포럼이 부동산 포럼인데 서울 상급지 vs 부산 최상급지 둘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1번 그래도 서울, 2번 부산도 좋다, 3 둘 다. 근데 이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음으로 할게요. 무음으로.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 아니 부산도 좋아요. 부산 이제 관광지기도 하고 하니까 부산 좋은데 부산에 계신 분들도 참고로 저기 서울에 빌딩 투자하려고 오십니다. 부산과 서울의 차이를 많이 느끼는 거죠. 앞으로 인천에도 밀린다던데용. 인천에도 밀린다고? 좀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거 아닌가? 인천에도 밀린다는 거예요. 100%난 저기 맞다고 말을 못해. 왜냐면 이제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뭐 인천의 대표적인 데 송도구, 부산은 해운대잖아. 당연 서울이죠. 부산은 답이 없나요? 답이 없다기보다 서울의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 누구나 서울 가고 싶다는 기본입니다. 부산 살고 싶다. 있을까요? 있죠. 부산 살고 싶은 사람. 바닷가 보이는 저기 아파트에서 사고 싶은 사람 있죠.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부산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뭐 투자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왕이면 확률적으로 통계를 무시 못해요. 서울의 상급지가 낫죠. 서울 8억이면 중산층인가? 뭐가 8억인 거야? 서울에 8억 정도 구축 아파트 살면 중산층인가요? 요즘 너무 비싼 아파트가 많아서 이 정도면 중산층 느낌인데 맞나요? 이거 나 궁금하다 진짜.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중산층 기준이 잘 모르겠어. 8억도 쉬운 돈이 아닌데 잘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잘 사는 사람 많지. 그냥 살아요.
물어보잖아. 뭘 그냥 살래. 행복하게 사시면 중산층이야. 그렇지. 행복하게 살면 중산층이죠. 서울이면 50억 정도 돼야 중산층?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30평 이상 아파트와 월 500만 원 수입, 자동차는 2000cc급이 중산층이래요. 근데 이게 중산층 기준이 다 다르네. 유럽은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 음악을 즐기는 건 중산층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럽 가서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중산층이네요, 8억이면. 근데 구축 아파트면 8억이면 30평대 아닐까요? 이 정도 가지고 계실 정도면 월 500원 버시겠죠.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니까 너무 현타 느끼실 필요 없고. 아까 저기 댓글 다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행복하면, 상류층입니다. 중산층이 아니라.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FM 코리아에 올라온 글이에요. 부동산. 수도권 꼬마 빌딩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영향으로 강남 고가주택이 대안이 되는 분위기. 아니, 고가주택 기준이 뭐예요? 여기 읽어볼게요. 그냥 일단은 임대차 시장도 양극화인데 프라임 오피스는 공실이 없는 반면 꼬마 빌딩 시장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 임차 수요 약화에 시달리는 중. 수익률이 저하되는 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니 먹을 룸이 적다고 본 사람들이 지대 상승, 기대 수익보다 내수 경기 약화로 인한 수익률 저하, 빌딩 자산 가치 저하를 더 크게 인식하는 느낌임.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내수 소비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겠는가, 유지되겠는가 하는 미래 가치 의문도 덤. 요 며칠 사이 꼬마 빌딩 투자 의견 둘러보는데 40억, 60억으로 빌딩 세팅하느니 차라리 강남 1주택 사는 게 낫다는 식의 반응 많이 보임. 반포 국평 60억 시대가 괜히 열린 게 아닌 느낌. 근데 원래 반포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건물 하나씩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집이 없으면 집은 한번 사봐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이게 투자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뭐 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대출이 풀로 안 되니까 내 돈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사놓으면은 건물 살 때 아파트 담보대출은 가능해요. 80%까지. 근데 집 살 때는 안 되죠. 현금을 얼마나 쓰냐의 문제인 건데, 건물 살 때 처음에 대출 많이 안 받으면 나중에 이걸로 뭘 활용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파트는 아니거든. 아파트를 사놓으면 나중에 이게 재료가 될 수 있어. 굳이 뭘 먼저 사야 되냐고 하면 이건 이제 호불호의 문제야. 이제 MLB 파크 건물도 임대료 몇 개월 안 받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주거용만 임대해봐서 상업용 쪽은 잘 모르는데 임대 잘 안 되면 렌트프리로 몇 달 해준다는데, 이게 임대료 내리면 건물값 떨어진 걸로 은행이 판단해서 대출해서 들어와서라는데, 렌트프리로 몇 달 줬으면 그만큼 임대료 낮아진 거 아닌가요? 숫자 계산에 은행이 그렇게 바보가 아닐 것 같은데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이게 뭐야 이게. 1랑 4, 4, 4는 다르다고 보는 꼴인데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미 떨어진 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느낌인데? 이거 그 렌트풀이라는 개념은 이미 예전에 그 운영사가 부동산 투자할 때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큼직큼직하게 들어오는 업체들한테는 렌트풀이도 좀 줬었고 그 인테리어 비용도 좀 보조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게, 전체적으로 일반 월세로 보면 떨어진 거죠. 근데 얘기했던 대로 월세가 떨어지면 뭐 가치도 좀 떨어지고, 근데 은행에서 대출 회수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은행이 다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 회수는 극단적인 거. 그렇지, 극단적인 거야. 이거 똑똑한 분들 너무 많아. 극단적인 거지. 렌트프리는 암묵적으로 하는 거라 계약서에 잘 명시는 안 돼.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입주하기 전에 몇 달부터 이렇게 임대료 내기로 해, 이렇게 하는데 계약서에 안 쓸 수가 없어요. 렌트프리는 건물주한테 유리한, 같은 돈 받아도 렌트프리하고 비싸게 받는 게 나아요. 수학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게. 근데 맞는 거 아니죠. 싸게 임대료 받는 렌트프리하고 그 받는 거랑 좀 싸게 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임대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 눈 가리고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안 좋게 얘기하면 꼼수고 좋게 얘기하면 기법? 지금 부동산 부양책은 결국 586의 설거지가 목적이죠. 작년 초 저출산 대책 내면서 뜬금없이 보금자리론 해주는 대책을 내더군요. 딱 선식 쓰듯이 도와주는 586들. 이제 은퇴 시작이니 집 팔게끔 도와주는 정책인데,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고 봐요. 안 끝났어. 바지론 오르는 게 아닌 정책 대출 때문에 잠깐 반등하고 다시 사그라드는 느낌? 양극화라고요. 이미 꼭대기인지 모르겠지만 관자놀이까지는 온 것 같아요. 관자놀이. 즉 먹을 건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재산 플러스 비트코인의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서울 상급지, 경기도 광역시, 세차상급지 외에 답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 지역 집값이 좀 비싸나요? 대부분 중산층 이하는 꿈도 못 꾸고, 꿈을 꾼다고 해도 연끌을 해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이젠 예전의 대한민국과 완전 다르게 흘러갈 거라고 봐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무주택자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정책인데 왜 586 설거지라고 하는 거야? 이런 글이 꽤 많아요, 요즘에.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설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86들 집 팔게 좀 도와준다? 그건 586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약간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 같고,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은 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영끌들이 해서 공격 당할 글. 야동 좀 그만 쳐봐라.
부동산 끝났다만 순위도 계속 듣는 거 그런 거 같아. 부동산 맨날 끝났대. 강남 끝났다고 해서 분당으로 갔었어요 사람들이. 안 끝났잖아. 그리고 천당이라고 그랬어 한때는. 강남 끝났다 그래서 천당으로 가자. 근데 지금 뭐 분위기 다르죠. 예. 옳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전세 월세 사시게. 발끈하셨네. 바로 발끈했어요. 이미 미장으로 돈 벌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집이 없는 거죠. 예. 집이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한 거야. 많이 벌던 말도 부동산 내버지는 못 따라가죠. 아니 많이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집은 한 채 사봐야지. 경험치인데. 근데 그런 거야. 그 묻지마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투자 다 상관없고 집을 하나 갖고 싶어. 그럼 내가 살고 싶은 동네 가든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살고 싶은 동네는 항상 비싸. 나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은 동네가 있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그 동네 거기에 사면 돼. 진짜 보면서 답답하네요. 진짜 현타가 오네요.